예, 안녕하세요. 류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회사 인적성이 크게 네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요. 뭐 플러스 여기다 하면은 뭐 상식이나 인문학 이 정도를 추가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굉장히 좀 적은 영역이고요. 거의 이 네 가지 영역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에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 추리, 수리, 도형이라고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네 가지는요. 근데 지금 먼저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요거예요. 추리랑 수리거든요.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언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회사 인적성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변별력은 크게 높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언어, 추리, 수리, 도형 중에서 언어는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언제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능 보면서 언어는 충분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공부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독해인데요. 독해를 여러분들이 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장문의 문단을 읽어본 적이 많이 없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어때요? 책 읽을 시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없죠. 그 대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뭐 취업 준비하느라 뭐 스펙 쌓느라고 좀 책 보는 여유가 없었다는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지금 와서 한 2달 남았는데 이 독해 능력을 키운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준비하는 방법은 솔직히 이거보다는 단어 관계 배열을 준비하시고요. 독해는요, 많이 읽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읽는 습관. 왜? 독해도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뭐 장문하고 단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CJ 같은 경우는 한 문장밖에 안 나오는 독해도 되게 많거든요. 아마 이거 푸는 데는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이라든가 현대, HMAT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장문의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문의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요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문단별로 문장은 요약할 수가 없죠. 한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는 걸 써보시고요. 그 다음 문단도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그 연습만 쭉 하셔도 이거는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추리, 수리, 도형인데요. 추리는요, 크게 수추리랑 언어 추리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수추리에는 문자 추리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추리 범위에 속하고요. 자, 수추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바로 이거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수업을 할 건데 그 내용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될 정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뭐 CJ라든가 뭐 두산 요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좀 그 비중이 좀 줄고 있거든요. 수추리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요. 다시 시간 관리 요령인데요. 뭐 수지 같은 경우 문제는 한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뭐 10초, 20초 이 정도 내에 풀어야 돼요. 뭐 수추리가 어떤 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뭐 1, 3, 5, 7 한 다음에 가로치고 다음에 뭐가 오는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보통 다 10초, 20초 내에 풀어야 되는데 특히 어떤 분들이 문제가 되냐면요. 그 이공계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 이런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풀 리 없어 하면서 좀 매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못 쓰면은 수추리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 전체가 다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 언어 추리인데요. 언어 추리는 뭐예요? 논리 게임이라고도 많이 하죠. 논리 게임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인적성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 영역 중에 하나가 언어 추리거든요. 언어 추리를 안 보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회사 다 본다고 하면 되고요. 언어 추리 같은 경우는 이게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어 추리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IQ 테스트다.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족보가 있는 건데요. 주로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냐면요. 미국 로스쿨 시험 있죠. 리트. 미국 로스쿨 시험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로스쿨 들어가려면 뭐만 보면 되죠? 언어 추리랑요, 독해 이런 거 두 가지만 영역밖에 없어요. 나머지 주관식 조금 있긴 한데 이 두 가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로스쿨 들어가서 변호사가 될 수가 있는데 왜 변호사를 볼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두 개만 보는 걸까요? 그죠? 이유는 아까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언어, 독해 능력이 좋고요. 추리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좋은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글을 잘 써야 되고요. 그죠? 글을 잘 써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고
또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험을 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언어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요.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 추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이거는요. 뿌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미국에서 로스쿨 가려면은 공부하는 교과서가 있어요. 로직 게임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바탕으로 지금 거의 모든 인적성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어 추리를 문제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 뭐 이게 따로 볼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은요.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금 리트 시험 보면서요. 언어 추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출제자 풀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요. 문제 유형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요. 문제 난이도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는 되게 그냥 미국 로스쿨 시험 베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막 문제 유형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문제의 좀 깊이가 좀씩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언어 추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미국 로스쿨 시험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그 책을 한번 쭉 많이 봤는데요. 거기서 어려운 문제 갖고 나오면은요, 지금 인적성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고요. 거기서 가장 쉬운 영역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몇 개 영역에서만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푸는 방법이 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 써서 풀으면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는요, 틀린 생각이고요. 그 문제마다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만 하면은 충분하게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요. 수추리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따 수업만 듣고 넘기셔도 상관없는데 언어 추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체득하는 단계까지 올라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수리인데요. 수리는 응용수리랑 자료 해석이 있습니다. 응용수리는 여러분 다 뭔지 아실 거예요. 2차 방정식, 그죠? 뭐 소금물 문제 이런 문제고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요, 뭐 성인용 구문 수학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를 자료를 보고 계산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그 계산을 기반으로 그 표나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죠. 그죠? 근데 먼저 응용수학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준비가 된 신분이 있고요, 준비가 안 되신 분이 있고 그 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같은 경우니까 이거 범위가 언제냐면요.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이 맥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에서 나와요. 한 80%가량.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안 배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기억을 빨리 되살려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요. 뭐 지금 뭐 과외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이거를 좀 열심히 뭐 계속 기억을 유지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영역인데 그 기억이 단절되신 분한테는 굉장히 또 어려워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미 수학에 담을 쌓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면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영역 같은 경우 너무 쉬워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푸시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수학에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영역을 대비하셔야 되냐면요. 여기서 남들보다 잘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방어적으로 생각을